인버스에 올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 작년 4월에 제가 올려드린 글인데 블로그에 그 당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하니까 이제 고퍼스 투자한 개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상승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스닥 인버스 올인은 나스닥 장기 추세 이탈 후에나 진짜 많이 설명드렸던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평선을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이 추세가 이탈한 후에나 이때도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이탈한 후에도 닷컴 버블 때 여기서 폭락이 왔듯이 그 이후에나 지금은 상향 구간이다. 물론 단기 조정, 이런 조정들을 먹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조정이,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조금씩 조정을 먹을 수는 있는데,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막판으로 갈수록, 이 버블을 만드는 막판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게 쫙 땡기는 막판 스퍼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잠깐 조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5일선, 21선을 기준으로 회복되면 좀 줄이는 전략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버스 단타 형식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곱버스보다는 일베 인버스가 폭락시 더 반영을 잘하고 특히나 장투로 곱버스를 가지게 되면은 ETF 특성상 백오데이션이나 콘덴 것이 조금씩 까이는 게 있다. 곱버스가 좀 더 심하죠. 3배 인버스는 더 심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겪어보니까 나스닥 곱버스는 조금 반영을 잘 못하더라.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단타 형식으로 기점마다 쳐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5일선이나 21선이나 뭐가 깨지던지 그런 방향으로 그랬을 때나 하는 거고 회복되면은 줄여야죠. 아니면 메인 선물 매도가 3조 원 이상일 때 보통은 4조 원 넘어가면서 보통 움직였습니다. 작년으로 보면은 작년에 메인 선물 사방 4조 넘으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물론 작년 초의 폭락은 마이너스 2조 원에서 턱턱 4조 원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폭락시키긴 했죠. 그죠? 그리고 작년부터 상방 2조 원만 넘어도 상당히 상방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 예. 그래서 외인 선물 포지션은 좀 꽤 차고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냐? 지금 마이너스 1조 7천억 하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3조 찍었다가 줄어든 거라서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지. 그러니까 그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서는 큰 방향성이 없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버스도 적립으로 삼아오는 방식을 좀 제가 추천드리고 있죠. 이런 이평선을 못 보면. 물론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방 신호인데 나스닥 상방을 왜 투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런 뉴스들 보셨잖아요. 미 증시가 블랙 먼데이나 블랙 썰 뭐 검은 목요일도 있더군요. 하루에 마이너스 18% 떨어지는 일들도 생기곤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생기게 된다면 사실은 모으는 방식이 제일 좋죠. 모으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계속 오를 때마다 적립식으로.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5일선이나 21선이 깨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뚝 떨어져 버린다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5일선, 21선으로 자꾸 이게 단기 매매했는데 21선 5일선 회복해서 줄여놨더니 갑자기 뚝 떨어졌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아니면 아싸리 장기 추세 이탈. 장기 추세 이탈은 1차 하락은 건너뛰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1차 하락이 나올 거예요. 좀 더 가더라도 1차 하락이 나올 건데 이건 건너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등하고 이 폭락 때 여기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기 추세가 이렇게 해서 이쯤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쯤에 나갑니다. 나가는 구간이 생기면 여기서 크게 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좀 꽤 오래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교훈은, 그죠? 인버스를 여기서부터 쳐가지고, 닷컴 버블 때인데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배 오르고 5배 5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이거 굉장히 폭등과 폭락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심하죠, 지금보다. 불과 2, 3년 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인버스를 쳤고 어디서 쳤더라도 결국에는 한 1, 2년 보유하는 거면은 이득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3배 인버스나 예를 들어서 투엑스 곱버스를 만약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5배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여기서가 아마 한 2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홀딩해서 2배 하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까이는 거거든요. 곱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100% 오르니까. 정확한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때 백오데이션에 따라 다르고 ETF라서 선물 기반으로 다 다르긴 할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인버스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90%를 당했는데 그럼 여기서 과연 100만 원이 남은 거를 홀딩했을 때 과연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뭐 큰 소득이 될 거냐?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거면은 계속 더 넣어야 돼요. 여기서 1,000만 원을 채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방 투자자는요. 1,000만 원을 하방에 투자해가지고 2,000을 벌 수는 없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0% 폭락하면 9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죠? 2,000을 벌 수는 없어요. 상방 투자자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3배가 오르면 2,000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방 투자는 금액 단위 제한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작년에 곧보스 하시면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 개념이 좀 복잡하고 상방 하방 개념 여러분이 수식으로 다 따져보시면은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곧보스를 여기서 뭐 작년이면 여기 뭐 좀 올랐을 때 여기서부터 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계속 뭐 모아가면 계속 모아가는 거하고 한 번 했다가 마이너스 90% 당하면 위에서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이제 끽해봐 지금 이제 뭐 14,000인데 나스닥이 뭐 끽해봐야 20,000일 거다 생각하고 좋은데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글쎄요 이게 뭐 17,000에서 끝날지 아니면 15,000에서 끝날지 아니면 2만 찍을지 아니면 3만 찍을지 그건 모르는데 오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너무 이 작전하는 월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뽑는 거는요, 얼마든지 외국을 이때는 단기로 5배를 뽑았는데요. 그죠? 물론 지금 여기서 무슨 5배를 얘기하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이미 뭐 이만큼은 올랐으니까 이미 그죠? 작년 대비 2배가 넘게 올랐고 게다가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못 갈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막판 스퍼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까지 오를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오른다면 급하게 오를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 조만간 꺾이지 않는다면 이 기울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이 기울기를 만약에 훼손하면서 막 이렇게 오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향해 오른다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얘네들도 작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막판 스파트에 열광시키고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팔라지면 더 가팔라졌지 월봉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계속 우리나라 주식 매도하죠. 그러니까 2007, 8년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계속 지수는 끌어올리면서 더 좋은 가격에 팔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번 정도의 오버슈팅이 남아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질질 끌기는 힘들고 바짝 올해 뭐 상황 따라서 올해 하반기까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죠? 올해 말쯤에 한번 크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반등하겠죠. 그죠? 반등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개폭락. 조금 늦어진다면은 연말까지도 뭐 산타랠리 해서 다 하다가 내년 초에 좀 하락하고 어쨌든 간에 뭐 반등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개폭락 이런 식으로 그림은 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것도 이제 변이된 형태가 많아서 닷컴 버블식으로 된다면은 그렇게 될 것 같다. 근데 변이된 형태도 많이 있다. 지금을 위험을 경고를 안 한다고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거래량 증가되고 어느 시점 지나니까 지금도 거래량 뭐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지금의 거래량도 평소보다는 많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수많은 글로벌 개미들이 나스닥에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스닥 100은 여전히 월가가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놀이 하다가 선물마저 개인들이 막 상방으로 많이 쫓아간다. 그러면은 월가가 하방 싸우면 그때 끝이에요, 여러분. 끝. 아니 멀쩡하게 본질이 멀쩡하게 있는 원유도 마이너스 원유를 만들어 온 얘네들이 하방 쌓기 시작한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그냥 착살 나는 거지 뭐. 월가가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버스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버스가 필요한 시기는 이런 시기입니다. 버핏 인버스 투자한 때가 있습니다. 2001년에 풋옵션을 15년 만기 풋옵션을 투자해서 대거 이득을 거뒀죠. 2000년대에 버핏 굉장히 욕 많이 먹었잖아요. 기술주 투자 안 하고 위험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는데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거품이 크지만은 얘네는 실적이 사실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2,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좋아진 게 사실이고 현재로서는 러셀의 거품이 더 크고 러셀로 검색하면 러셀 인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도 일부 모아가신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상향 시너지만은 버블이 커서 투자하지 않는 거고요. 인버스를 모아가는 방식 추천드리고, 고포스와 3배 인버스보다, 고포스와 3배 인버스보다는 1배를 추천드리고, 외인 선물을 또 잘 보자. 그렇게 외인 선물과 차트랑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좋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버스 올인은 언제 한다? 장기 추세 이따로. 아니면은 본인이 꼭 일차 하락이 뭐 그죠? 아마 20%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급락 양상으로 지수가 한 10에서 20%를 단기에 급락하는 양상.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올인은 말고요. 그냥 일부만. 다시 말하지만은 나스닥 올인은 인버스 올인은 장기 추세 이탈을 하고요. 올인은 말고 나스닥 5일선 이탈 시마다 일부 인버스 드린 다음에 5일선 회복하면 손절. 5일선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버스에 1억 투자할 금액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5일선 깨질 때 1,000만 원만 해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21선 깨졌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 2천 정도 추가한다. 그러니까 1억을 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1분의 정도는 조절하면서 그때 하다가 그래서 1차 하락 뚝 떨어지면은 하고 다시 오르면 이거 뭐 금방금방 손절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면 모아가는 방식으로 하고 버블이고 위험하지만 여러분 당장 꺾기 잘 안 꺾여요. 버블은 이것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올해 또는 몇 월부터 말씀드렸죠.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막판 스포트로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거는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하고 이거에 따른 코스피 대응은 제가 실시간 쏠몽 주식TV에서 하고 있고요. 분리가 돼서 실시간 방송으로도 의견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에 의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좀 2개가 짜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요 영상을 어제 올린 건데 오늘 올렸나? 요 주식시장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크게 떨어질 건데 중간에 다 털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적정히 투자하시고 버핏도 닷컴 버블 때는 풋옵션을 투자했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15년 만기 풋옵션을 투자한 걸로 봐서는 버핏도 많이 더 오르면은 더 사는 방식으로 좀 길게 가져갈 각오를 하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근데 그때에 버핏 닷컴 버블 때 S&P 풋옵션을 6천만 달러를 땡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버핏도 인버스를 투자하는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투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마 저는 버핏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버핏.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애플도 더 팔게 될 것 같고요. 이 인간 결국 몇 년 후에 되면은 풋옵션도 좀 땡기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물론 2007, 8년도에 풋옵션 땡긴 것 같지 않은데 이 닷컴 버블 때 워낙에 버블이 크다고 봐서 그런지 그죠? 오늘은 좀 길게 설명드려 봤습니다.